한 주의 중심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또 수상한 해외 주식 저희와 함께 하셔야죠. 아침엔 투자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시장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양전을 하기도 했는데 하고도 있어요, 보합권에서 지금. 네. 좀 방향성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6%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세 얘기로 뭐. 나 지금 여기 막 그러니까. 기딱지를 막 그냥. 우리 시장이 네. 온통 이제 관세 얘기인데 사실 우리 시장은 거기에 약간 내성이 생겼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평가도 있고요. 맞아요. 생각보다는 잘 버텨내주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평가도 관세 있어서요. 리스크가 약해진 건가? 네. 아니면은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강한 건가? 뭐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좀 눈치를 기다리고 네.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네. 좀 우리 머스크 형님이 굉장히 발언이 많잖아요. 이 머스크 형님한테 제발 조용히 좀 해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아, 테슬라 예. 투자하신 분들인가요? 아니 저기 오픈 AI 좀 사볼까 하니까 주가가 막 흔들리고 제발 가만히 있어라. 여기에 또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맞아요. 같이 네. 가지고 가는 느낌이어서 이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지금 들어갈까 아니면은 저 입을 좀 더 지켜봐야겠어 이런 느낌일까. 네. 저는 아니기 때문에 전 테슬라 아직 뭐 하나도 없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그래요. 미국 주식 얘기 오늘 네. 이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그 전에 이번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몇 번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D-2일입니다. 맞아요. 네. 인도. 금요일 날 네. 또 우리는 인도로 떠나야 하니까요. 네. 2월 14일 금요일 생방송으로 저희가 이전에 인도 특집 일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2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외 지금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인도 관련 세미나에 직접 참석을 하셨고요. 네. 우리 쿨준 부장님이 여러분들의 인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금요일 날 쿨준 부장뿐만 아니라 세 네. 분 같이 강황맨도 강황맨 나오시고. 인도 투자 유튜버시죠. 강황맨 네. 나오시고 백창규 팀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도 궁금하죠, 선혜 씨? 궁금해요. 다 적어와. 일부 네. 때 1탄 때 너무 재밌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근데 네. 또 2탄은 이제 세 분을 모시기 때문에 사실 한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조금 뭐 들어서. 넘길 것도 맞아요. 저희가 예상을 네. 하고 있는데 그날 여러분들 궁금했던 질문들도 실시간으로 많이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인도 특집 기대해 주시고요. 자, 해외 주식 이야기 이분과 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수상한 해외 주식 어떤 분 모시죠? 한동엽 네. 부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경이 또 바뀌었네요. 이제 부장이 뵈면은 패션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네. 오늘 패션 기업에 대한 네.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기업에 대한 소개도 있으니까 네.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패션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으로 만나볼지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이 내가 관심 있는 쪽 있잖아요. 그렇죠. 관심 있고 좋아하고 좀 잘 알면 더 좋고 이런 쪽에 투자도 연결짓는 게 사실은 좀 좋잖아요. 맞죠. 부장님이 패션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어. 그래서 좀 어울려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덕업일치가 됐으면 맞아, 좋겠는데 맞아. 네. 실제로 그 엔터주 요즘에 그러니까 엔터주를 좋아하시는 것보다는 네. 나는 이 아이돌을 좋아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오. 덕업일치다. 돈도 그러니까. 벌고 덕질도 하고. 물론 좀 주가가 안 좋으면. 네. 조금 떨어지긴 그러니까. 하죠. 네. 자, 그래서 부장님과 이야기를 뒤에서 네. 패션 관련된 얘기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겠고요. 한 주간 경제 지표 먼저 리뷰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 동향 좀 체크해 주세요, 부장님. 네, 네. 미국 시장 한 주간 또 점검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끝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파월 의장이 상원 의원의 이제 뱅킹 커미티라고 하는 은행 연합회 그 증언에 참석을 했어요. 이거는 매년 2월과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참석을 해서 이 반기 동안의 미국 시장에 대한 또 전망들이나 연준의 어떤 정책 경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는데요. 거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미국 경기 여전히 너무 좋다. 네. 그리고 고용도 너무 좋고 임금의 질도 좋고 그래서 우리 연준이 금리를 좀 빠르게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그닥 큰 계획은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뭐 키 차트를 통해서 뭐 경제 지표와 함께 좀 보고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이 있고 나서 2월 5일부터 2월 10일 오늘까지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에요. 2월 7일이었습니다. 실업률이 놀랍습니다. 4%가 나왔고요. 이 언인플로먼트 레이트 4%가 나왔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던 그 고용의 질이죠. 뭐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시간당 얼마 받냐. 네. 그게 이제 전월 대비 증가했냐. 이게 에버리지 아월리 어닝인데 시간당 임금이겠죠. 이것도 0.5% 나오면서 고용도 좋고 그 고용의 질도 좋았다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증명이 됐고 미국 경기는 굉장히 상황이 좋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날 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조금 뭐 우려될 만한 지표가 있었는데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미시건대에서 이 소비자 심리 기대 인플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적으로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인플레가 얼만큼 상승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설문입니다. 그게 이제 플러스 4.3%가 나왔는데 전월에 3.3%였거든요. 이거 대비 1%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월 대비 1% 이상 급등한 게 흔치는 않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소비자들이 아직 트럼프의 정책이나 어떤 기조들이 확실히 인플레를 잡을 수 있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어 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에는 그 심리들이 좀 공포감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금리 시장을 대표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1월 14일 날 고점이 한 4.809 정도였거든요. 뭐 당시 방송할 때 뭐 금리가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뭐 5% 간다, 5% 이상 간다. 그런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죠. 네, 공포스러운 이야기들도 월가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역시나 그때 좀 강조드렸던 점이 뭐 저희 NH의 뭐 하우스뷰도 그렇고 굉장히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 많이 남아 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뭔가 그 우려하는 그 심리들이 많이 이 채권 시장에 녹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사실 많이 내려왔습니다. 4.498, 뭐 오늘 4.5 정도까지 계속해서 좀 주간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과도한 공포감은 이 채권 금리 시장에서 좀 빠졌다. 다만 뭐 이렇게 소비자의 어떤 생각들이나 기대 인플레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기대 인플레가 아니라 실제 인플레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미국 시장에서 이 CPI 발표를 합니다. 네. CPI 발표가 가장 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임팩트가 시장 영향력이 있다라는 건데 지난 12월에 CPI를 한번 되짚어 볼게요. 복기를 해보면 CPI가 시장에 부합하면서 그때 당시에 좀 강한 상승이 나스닥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2월 CPI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 CPI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에 이 OER이라고 하는 항목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 OER이라고 하는 지표는 오너스 이퀴발렌트 렌트예요. 그러니까 집을 소유한 사람이 만약에 내가 내 집을 렌트를 준다면 얼마를 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 심리예요. 이것도 예상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높게 반영이 되면서 이 CPI가 부합은 했지만 조금 높은 상태로 나왔었는데 이 OER 지표가 낮게 나올 수 있겠다. 앞으로 안정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선행 지표가 실제 렌트비가 얼마에 체결되냐겠죠. 실제 체결 금액.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선행 지표로서는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예견을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은 좋아요. 네. 오늘의 발표된 CPI는 조금은 안정된 상태에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설사 높게 나오더라도 그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실적으로 이 OER 항목들이 또다시 많이 기여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우려할 만한 CPI 지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OER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지난번에 기여한 바가 좀 크기 때문에. 네. 지금 한 주간의 또 경제 동향, 시장 동향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본격적으로 또 이슈를 탐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딥시크 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명절쯤 나왔으니까 지금 한 2주 정도가 네.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딥시크 이후에 또 트럼프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사그라들지 네. 않았나 싶긴 한데 저는 사실 딥시크 이후에 실제로 AI 서비스들을 많이 더 관심이 갖게 저도 되고 그래요.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이 플랫폼에 넣어보고 저 서비스에 넣어보고 일부러 좀 그래보자. 네, 얘는 어떻게 답변하는지 약간 그 정도로 보편화가 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딥시크가 여전히 시장에서는 영향력을 주고 있죠. 영향력은 일부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일부 되돌린 것 같아요. 네. 절반 정도를 되돌린 것 같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행동 변화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했던 게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크롬도 접속해보고 익스플로러도 해보고 또는 그 이전의 검색 시대에 야후에도 검색해보고 또는 뭐 엠파스에도 검색해보고 라이코스도 해보고 네이버도 해보고 뭐가 더 진짜 좋지?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이렇게 했던 행동 패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의 발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그 시대에도 역시나 우리가 굉장히 간편하게 PC 통신보다 훨씬 더 자유도 높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검색 엔진이 나왔지만 하드웨어의 발전, 인터넷 속도의 발전, 그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계속되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나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 업체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자료를 보면은 일부 가격의 되돌림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가 가장 좀 주가 충격을 크게 받았는데 한 절반 정도를 하락분을 되돌렸고요. 네. 브로드컴 뭐 거의 고가 부근을 계속해서 트라이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버티볼딩스 대표적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이 냉각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역시나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어제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제 전선 새로운 그 기술을 가진 전선 데이터 어떤 그 송수신에 필요한 기술을 장비를 담당하는 기업이거든요. 뭐 이런 것도 예전에 가격들을 일부 회복한 것들을 본다면 사실 딥시크 쇼크가 사실 쇼크가 아니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이펙트를 줬던 것이지 사실 이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기에는 이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트럼프 네. 대통령도 뭐 이는 경쟁의 시작이지 어떤 쇼크로 받아들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쭉 시간을 보내오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기술 혁신 과정을 거쳤습니다. 뭐 네. 휴대폰의 어떤 발전 과정도 그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어떤 새로운 인터넷 검색 창의 어떤 경쟁들 그리고 PC 통신의 발전 과정들을 보면서 결국에 우리가 이뤄냈던 거는 그 기반 기술의 발전 그리고 서비스의 발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해서 또 미국 주식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그런 리딩 컴퍼니들이 많이 상장돼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그 요즘의 어떤 현상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네. 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뭐 실무에서도 사실 여러 정보들을 다루기 때문에 검색을 할 때는 펄플렉시티라는 그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 검색 엔진을 씁니다. 네. 그리고 범용적으로 기본적으로 챗 GPT-4 그리고 5원을 유료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심층 자료를 어떤 파고들 때는 제미나이를 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앵커님께서도 이거저거 다 써보는 네, 게 맞아요. 이게 각각 지금 다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플렉시티에서는 여러 가지 엔진을 써서 그 검색에 최적화된 그 AI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딥시크의 등장이 뭔가를 파괴적으로 다른 것들을 뭔가 이제는 뭐 하드웨어 투자 안 해도 돼, 캐펙스 투자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뭐 이거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에서도 뭐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투자하겠다라고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서 충분히 검증이 됐던 것 같고 지금은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사실 조금은 벌써부터 올드한 단어가 된 것 같아요. 피지컬 네. AI. 이 피지컬 AI라는 게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AI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AI, 뭐 소프트웨어 개념이 당연히 탑재돼 있지만 어떠한 한 제품으로서 폼팩터로서 만나는 AI거든요.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뭔가 AI의 어떤 장비들이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뭐 테슬라가 되겠죠. 아마존만 하더라도 사실 이 물류 창고에서 로봇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다 AI 코딩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 들었던 새로운 AI 폼팩터 네. 중에 AI 글래스 그리고 제미나이가 우리가 같이 조금 이따 실무적으로 네. 한번 그 시연을 해볼 건데요. 네. 직접 우리가 업무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우리 생활의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AI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봐야 될 큰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이 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따끈따끈하게 좀 사용해본 실제 예인데요. 네. 이게 사실 딥시크 어떤 등장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AI 빅테크 기업들에서 좋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오픈 AI에서도 딥리서치가 나왔고요. 지금 그 구글에서도
이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이 업무 시스템이 AI 에이전트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써보고 저희 팀원들한테 이거 대박이라고 제가 그냥 지금 카톡방이죠. 네, 이거 빨리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이 AI 모델은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 맞아, 보는 봐야 게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화면을 켜놨는데 한번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네. 뭐 제가 컴퓨터 강사는 아니지만 같이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지금 AI의 발전이 우리 생활에 들어왔는지를 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연할게요. 보여주시면 좋아요. 제가 컴활 강사님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도 오랜만에. URL에다가 네. 노트북 LM, 네. LM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겠죠. 네. lm.google.com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넣고 그걸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인터뷰까지 해줘요. 야. 인터뷰요? 네. 오. 실제로 제가 넣어본 게 이 메타 IR 들어가서 네. 실적 발표한 파일을 이렇게 받았어요. 쭉 주커버그랑 C레벨들이 이야기를 한 그 대본이에요. 네. 이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인입을 하시면은 네. 여기에 모든 게 요약이 되고요. 여기서 주커버그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보여드리는데 뭐 메타 레이벤에 대해서 전망한 걸 찾아줘. 그럼 바로 찾아서 그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요. 그 대화 내용들이 화자가 2명이 나와서 팟캐스트 형식으로 지금은 메타의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요. 실적은 여기서 향상이 됐고요. 어떠한 요인 때문입니다라고 방송까지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로 내가 지금 받는 정보 하나, 그다음에 음성으로 받는 정보 둘. 그러니까 이게 멀티 모달이 바로 이거거든요. 텍스트로도 우리가 정보를 추출해서 받을 수 있고 음성으로도 받을 수 있고 네. 이게 또 영상까지 뭐 표현이 된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로 이 많은 다량의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그 이 정보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그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들을 몸소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멀티모달 형태의 이 노트북 LM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를 저는 권고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의 AI 발전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됐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AI 없으면 코끼리 베이글님이 요즘 AI 없으면 못 산다고 일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업무에 완전히 정말로요. 필수가 됐다고 네. 부장님은 완전 현장에서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그 안타까운 네. 현실일 수 있는데요. 그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 높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아마 이 챗GPT를 아직도 유료로 활용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랭귀지 모델을 업무에 활용하시지 않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네. 지금 AI와 관련된 그리고 업무의 복잡성이 높고 다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고학력의 사람일수록 AI 모델을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특성들을 보입니다. 챗 GPT 처음 나왔을 때 네. 질문을 하는 법도 맞아요. 사실 이런 거 배우고 막 강의도 듣고 그랬었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 업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네. 것들이 AI 시대에 많은 이 지식 노동자들의 어떤 일들이 없어지고 직무들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AI만큼 그 사람의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지금 뭔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AI라는 좋은 도구도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우는 방법이 나와서 이제 더 따뜻하게 윤택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를 활용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애써 이 지금 시연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도 여러분들도 결국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AI 투자하는 거랑 거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AI를 꼭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트레이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괴감이 듭니다. 왜요? 저는. 이런 AI 뭐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검색창을 보면 여의도 맛집 찾아줘. 아니 저도 그래요. 용산 가성비 맛집 좀 소개해. 조금 더 AI 저도 따라가 보도록. 굉장히 단순한 거 네, 물어보고 어떻게 거기에 대답할까? 멈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물론 뭐 맛집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딥시크를 보고 다른 제가 AI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까 벌써 AI 따라가기도 힘든데 인간 같은 AI라고 해가지고 범용 인공지능 AGI 네. 부분에 또 개발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예. 좀 저보다는 AI 전문가시니까 속도 저한테 좀 맞춰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 AI에 지금 뭐 굳이 돈을 내고 유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제미나이 노트북 LM이 보여주는 정도의 어떤 아웃풋은 가히 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보다 똑똑하죠. 그러니까 다량의 지금 메타 IR 자료,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자료를 넣었는데 그 사람이 읽고 해석하려면 한 적어도 빨라도 한 15분에서 많게는 30분까지는 걸립니다. 네. 근데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그 정리된 데이터를 갖고 내가 대화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어떤 출처나 또 확장된 자료를 할 수 있고 그거를 멀티모달 음성 형태로도 지금 컨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지능이죠. 그러니까 사실 AGI 인간의 지능을 AI가 달성하는 어떤 그 특이점은 사실 벌써부터 거의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테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로보틱스의 현실 적용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그렇게 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와 있습니다. 와 있다. 이게 좀 표현이 참 저도 쓰면서 너무 빨리 다가오니까 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참 그 실제로 체감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는데요. 네, 정말 빨리 AI 산업은 상용화되고 있고 더 우리가 AI 쪽에 쓰는 돈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점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얘기해봤고 네. 물론 뭐 쭉 시장 관련된 얘기 해볼 테지만 네. 관세 얘기 잠깐 또 안 할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계속 뭐 관세 계속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네. 우리나라에도 3월 12일부터 이제 관세 적용 25% 철강, 그렇습니다. 네, 알루미늄.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도 없어지는 쿼터 거고요. 폐지가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철강 업계는 당연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네. 관세라는 충격이 거기도 악재죠. 네, 네.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보편 관세에서 이제 상호 관세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해서 네. 아주 세밀하게 관세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사실 뭐 미국의 어떤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뭐 우리나라겠죠, 전 세계에서. 뭐 독일, 그렇게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겁니다. 네. 근데 그에 대한 사실 이 주가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또 제한적인 걸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뭔가 굉장히 그 관세에 대한 정책이 강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강해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아마 올해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축에 들 네. 겁니다. 네. 상위에 있어요. 네. 오히려 반대로 미국 시장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은 더 위대한 미국이 온리 원으로 가고 뭐 수프리메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가 될 거야라고 했는데 증시는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년에 그 증시에서 우리 투자 세계에서 쏠림 현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뭐 계엄 이슈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사실 이 정규 분포 상에서 말이 안 될 정도의 위치를 나타낼 만큼 많이 빠졌었고 거의 정규 분포 99% 이상의 상태의 하락을 기록할 만큼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양 끝단에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에 있어서 항상 쏠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관세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소화를 했다. 그리고 기업의 어떤 경영 환경에도 이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미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시사점은 쏠려 있는 것에 대한 시장은 항상 좀 네. 경계를 한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제 부장님과 글로벌 네. 기업 위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전에 한번 만났던 기업입니다. 누홀딩스 현재 상황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버핏이 상당한 투자를 감행을 했습니다. 2021년에 5억 달러, 또다시 2억 5천만 달러. 이 월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발을 담가 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누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목적 중에 하나가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이라는 이 미국 주식시장 자체의 특성이 전 세계의 주요 리딩 컴퍼니들이 상장하는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네.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 브라질 남미 지역에서 1등하는 핀테크 기업인 누홀딩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워렌 버핏도 뭐 초기부터 투자를 해서 뭐 아직도 홀딩하는 걸로 보여지고 파악되고 네. 있고요. 설틴 애플을 통해서 보면은 뉴올딩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실적이나 성장세는 좋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브라질 경제에 대한 뭐 일부 조금 노이즈라든지 뭐 미국과의 어떤 남미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노이즈가 있을 때 출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그럴 때마다 좀 그 기업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트럼프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금융 규제의 철폐거든요. 네. 완화나 철폐인데 그로 인해서 뭐 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어떤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뉴올딩스 같은 경우는 남미 지역에서 주요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런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뭐 좋은 영향들은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뉴올딩스뿐만 아니라 자료안을 보면서 왜 미국 시장에서 정말 크게 이 숲을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누뱅크, 뉴올딩스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다뤘던 온, 네. TSMC, 메이크 마이 트립 인도 기업입니다. ASML 너무 잘 아시는 네덜란드 기업이고요. 쇼피파이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캐나다 기업입니다. 스포티파이 여러분들 음악 많이 들으시죠? 스웨덴 기업이고요. 쿠팡 한국 기업입니다. 보시죠. 쭉 큰 숲을. 그냥 전 세계 국가에 그 카테고리별 리딩 컴퍼니가 다 미국 시장에 있습니다. 흡사 우리가 축구에서 봤었던 레알 마드리드에 있었던 정말 다국적 선수 구성들처럼 미국 시장이 이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국가의 리딩 컴퍼니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한국 기업이 이 쿠팡처럼 앞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목들이 있다면 미리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빌 에크먼 전설적인 투자자죠. 쿠팡의 초기 투자를 했었고 상장 이전에 투자를 했거든요. 미국 시장에 데뷔하기 전부터 쿠팡에 투자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1조 원 정도를 벌어서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뭐 정말 다양한 일을 하지만 스페이스X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시가총액이 큰 비상장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이 스페이스X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앞서 봤던 이러한 상장 주식들처럼 미리 이제 상장하기 전에 투자를 한다면 이제 미국의 유동성 풍부한 환경에서 굉장히 꽃을 필 수 있는 제목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 시장을 굉장히 숲의 관점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 상장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잖아요. 유동성도 굉장히 많고 네네. 기업들 돈 잘 벌어서 막 자사주 매입하고 합니다. 네. 이 상장 시장이 좋으면 그에 대비하는 제목이 되는 프리-IPO 시장도 환경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프리-IPO 비상장 기업들의 거울이 상장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올라오거든요.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아직은 비상장 기업이지만 이 퍼블릭 오퍼링 IPO를 통해서 상장 시장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목들을 지금 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투자 기간이 길고 아까 빌 에크먼이 쿠팡이 상장 대비하기 이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쿠팡을 투자하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었거든요.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투자 기간까지 이제 상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수익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어떤 시장적인 환경에 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비상장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시장 그 평가 가치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장 시장,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거나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기업들은 비상장 단계부터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네. 쏠림의 측면과 미국 주식의 이런 특성, 지금 말씀해 주신 이걸 합쳐보면 미국 주식을 여전히 봐야 되지만 그 안에서 빅테크 위주로 쏠려 있던 걸 좀 분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좀 가능할까요? 네. 뭐 항상 이제 쏠림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주요 전제 중에 하나이고 네. 이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게 우리나라의 어떤 신기술 기업들 리딩 컴퍼니들이 비상장 단계에서 이제는 미국 시장에 상장을 도전하는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뭐 우리가 그동안은 뭐 네이버 웹툰이나 뭐 쿠팡 이렇게 봤지만 기사를 많이 찾아보면은
뭐 야놀자라든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트래블 테크 기업이죠. 그리고 전 국민의 반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스라는 핀테크 기업.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손정 회장의 비전 펀드가 무려 2조 원을 비상장 단계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합 금융 기업이에요. 은행, 증권, 특히나 해외 주식에서는 토스증권이 전통적인 그 증권사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보험도 있고 결제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종종 이용하시는 타다라고 하는 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로코라고 하는 광고 에드테크 기업이 또 미국 시장에 상장을 노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내 성장 기업들을 지금 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왜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많고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좋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요. 야놀자, 토스, 몰로코 익숙한데 또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두 개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제 옆으로. 지금 그래요? 각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 여러 네. 기업들을 또 한 번에 나열해 주시면서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뭐 방금도 봤지만 쿠팡이라든지 그리고 웹툰 엔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먼저 쿠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그 산업계에서 고마워해야 되는 어떤 그 신화를 쓴 기업이죠. 우리가 쿠팡에게. 네. 왜냐하면 정말 자본을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VC 단계에서 비상장 단계에서 조달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아끼지 않고 그 성장성을 늘려서 결국에는 이익을 낸. 그러니까 사실 예전 쿠팡 기사만 찾아보더라도 언제 돈 벌래였어요. 사실 좀 기사들이 좀 가혹하긴 합니다. 뭐 거의 뭐 자본 잠수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거 갖고 어떻게 사업할래 이랬는데 지금은 분기에 수천억씩 영업이익을 내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인식은 분기 실적 때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네. 국내 이커머스를 점령한 이후에 사실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고 그게 대만에서 또 굉장히 좀 성공 포인트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한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시작한 미국의 상장 기업이 됐고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상장해서 지금은 좀 고전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기업의 성장세라기보다는 모든 미국 시장의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검증받을 만한 기간이 한 2에서 3년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신고가 부근을 달리고 있고 나이키를 위협할 만한 존재가 됐지만 한 2, 3년 동안은 스위스 기업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해서 굉장히 주가 측면으로서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물량 출회라든지 기존에 투자를 했던 그 VC나 운용사들의 어떤 그 락업 물량 해제로 인한 물량 부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구간을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분석은 부장님 같은 전문가가 해주실 수 있는 네. 영역이고 저는 그냥 새벽 배송이 고맙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의 어떤 혁신은 로켓 배송. 로켓, 오늘 맞아. 시켜서 오늘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그럼. 것들이었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왜냐면 워낙 또 땅이 넓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서비스로 또 접근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광고를 네. 듣고 오는 타임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말고요. 잠깐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한동혁 부장님과 함께 해외 주식 살펴보고 있고요. 세미나 소식이 있어요. 세미나 일전에도 저희한테 네. 한번 언지를 주셨고 맞아요. 여러분들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또 물어봐야죠. 투자 전략, 투자 고수 되고 싶다. 이 세미나 가고 싶습니다. 저도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니 오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여기서 또 미처 또 말 못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투자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막 떠도는 정보들은
그렇게 가치를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유통되는 정보를 갖고는 이 정보의 격차를 갖고 투자 수익을 내기는 어렵겠죠. 뭐 나의 인사이트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나만 소수만 볼 수 있는 그 시각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5년간 오프라인 세미나를 매달 말에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달은 실질적인 투자건이 딱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오픈을 할 거고 네. 실질적인 아까 오늘 내용이랑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비상장 기업인데 국내든 뭐 미국이든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굉장히 꼽힐 수 있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또 상장도 기대되는 그러한 제목이 될 수 있는 유망주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투자도 고려하실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일요일 날 1시에서 3시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하니까요. 지금 신청 링크가 아마 공유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로서 전문 투자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 자격을 미리 사전에 등록하시거나 네. 3프로 보시는 분들은 전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미리 준비해서 참석하시면 내용도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도 가져가실 수 있고 직접 투자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좀 많이 캡처 좀 해주시고 저희 댓글로 항상 오늘이 애플 마지막입니다 하는 분처럼 여러분 오늘이 세미나 신청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신청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투자 전략, 투자 기회 우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야 할 기업. 네. 쿠팡 얘기할 때 이 기업이 댓글로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좀 발목을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던데 시장이 좀 실망하는 모습인가요? 그래도 아마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아마존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그래도 아마존. 같습니다. 아마존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지금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성향이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리하게 이커머스를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라틴어예요. 드 미니미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 이게 라틴어로 하찮은 것, 사소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800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국민분들도 해외여행 갔다 돌아오실 때 면세 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관세 안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 정책을 폐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테무나 쉬인과 같은 이게 C 커머스라고 하거든요. 차이나 커머스. 네. 차이나 이커머스 기업들이 굉장히 이 관세 정책을 피해서 저가의 제품들을 마구마구 미국 시장에 파는 네. 그러한 공격적인 경영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 내 53%가 크로스보더 소비자이고 중국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돌리겠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아마존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에 대한 어떤 물류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커머스 관련된 업종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장이 왜 떨어져?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주간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네. 보여지거든요. 물론 실적도 실적이지만 미국 내 자동화된 이제 물류 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이커머스를 또 확대할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을 필두로 이커머스를 잘하고 있는 뭐 이베이라든지 쇼피파이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쪽으로 늘릴 수 있는 코스트코나 월마트 역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 메르카도 리브레 이거는 이제 남미 지역의 이커머스 1위 플랫폼 사업자예요. 남미 쪽에.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1위 이커머스 사업자고요. 네. 이 쇼피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티커가 SE거든요. C라고 하는 기업도 동남아에서 1위 하고 있는 이커머스 사업자거든요. 이런 이커머스 기업들은 유심히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글로벌리 이제 이커머스를 할 수 있는 비상장 기업 중에 이 기업을 저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림 굉장히 제 주변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어플인데. 네, 크림이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상 이 네이버 그룹의 손자회사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이버의 실적 발표 때 이제 다트에서 네이버 그 공시를 찾아보면은 관계회사에 이제 손자회사로 편입이 돼 있는데 스노우라고 하는 기업 아시죠? 여러분들 네. 아마 다 핸드폰에 보정 어플.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네, 네이버의 자회사고요. 그 스노우의 또 자회사가 크림입니다. 그래서 손자회사. 네. 네, 그래서 네이버 그룹에서도 굉장히 글로벌 이커머스를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로 크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고요. 네. 이 흑백 요리사에서 이 셰프님이 네. 이렇게 명품을 많이 이제 갖고 계셔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 본인의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 제품들은 지금 매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한때 나오고 이제는 구할 수 없는 명품 아이템들이에요. 네. 이거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사이트는 크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디올 조던 같은 경우는 디올에서 나이키와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인데 이거를 살 수 있는 곳은 크림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크림은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명품을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부장님 지금 크림이 나오자마자 댓글로는 좀 우려의 글들이 좀 많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네.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쿠팡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실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네. 한번 쇼핑을 한번 해보죠. 오늘 시연 네. 좋네요. 크림에 들어가서 네. 나이키 조던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게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일본의 프라그먼트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 만든 제품인데 한 대략 150만 원 정도 해요. 크림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즉시 살 수 있는 구매가와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새 제품을 갖고 있다면 이 크림 검수센터에 보내서 정품으로 인정받을 경우 이 크림 사이트에 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면은 굉장히 주식 화면 같이 바이, 셀 이렇게 구성 UI UX가 돼 있고요. 제가 로그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주가 차트처럼 이 한정판 스니커즈의 실제 가격 흐름을 보여줍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제일 큰 쿠팡에서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400원짜리도 나와요. 신발끈 팔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셀러들한테서 비슷한 제품들이 나오죠. 네. 어떤 건 23만 원이네요. 어떤 건 6,400원이고요. 그럼 이게 정말 정품일까?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크림의 사용자들은 크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게 정품이냐 가품이냐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봐왔듯 트러스트리스예요. 그냥 신뢰라는 자체를 생각 안 해도 그냥 여기서 판매하는 거는 무조건 정품이라고 생각하게 한 게 크림의 강점입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믿는 게 아니라 크림이 그동안 투자를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물류에 굉장히 R&D 비용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메이저 검수 회사들을 대부분 투자를 하고 지분 취득을 하면서 그냥 크림 하면은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검수 회사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품 아이템 중에 사실 모든 명품 아이템들이 다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제품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GD가 나이키랑 콜라보한 제품 또는 GD가 어떠한 명품 제품을 사용했다. 샤넬 중에서도 어떠한 샤넬 제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커머스 명품관으로 우리는 크림이라는 기업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크림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를 지금 그 명품 이커머스를 접수를 했는데 왜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느냐,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크림과 같이 미국에도 스톡엑스라고 하는 기업이 이 명품 커머스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도 포이즌이라고 하는 기업이 명품 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업들에서 판매가 되는 랭킹 1위에서 100위, 그리고 크림에서 잘 팔리는 1위에서 100위, 미국의 스톡엑스에서 팔리는 1위에서 100위가 80%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MZ세대가 좋아하는 명품 제품이랑 한국의 MZ세대가 좋아하는 명품 제품이 80%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나라를 건너서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잘할 수 있고 검수를 잘할 수 있고 뭔가 기술력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이커머스 기업이
다른 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는 동남아에서도 자랄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의 관점인 게 아마존이 미국에서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이지만 국내에서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C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남미에서는 아까 리브레라고 하는 기업이 또 따로 있고요. 그렇게 지역마다 국가마다 되게 파편화돼서 이커머스 기업이 성장하기 마련인데 크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전 세계를 접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짚고 넘어간다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 아닌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수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 이게 그렇죠. 거의 뭐 크림의 지금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네. 거의 재산이다. 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최대 강점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약간의 이제 신뢰성에 좀 크랙이 가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그렇죠. 이게 또 엄청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네. 아까 뭐 염려하신 그런 댓글 어. 채팅창에도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는 것 네. 같거든요. 부장님 어때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크림과 같은 네. 이커머스 비즈니스의 가장 큰 핵심 역량은 네. 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느냐 또는 판매자가 믿고 팔 수 있느냐인데 사실 이 크림에서 검수하는 뭐 수만 건 수십만 건의 제품을 그 최첨단 검수 시스템을 통과한다고 했을 때 단 한두 건이라도 이게 미스가 없을까?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죠. 100%는. 뭐 쿠팡에서도 믿고 뭐 리뷰 좋아서 샀는데 다른 제품이 오기도 하거든요, 가끔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게 크림에서는 이제 가품일 때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가품이면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신뢰가 있는 거고요. 사실 국내에서 검수하면은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크림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대안이 없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크림 말고도 이 명품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네네. 생겼었는데 결국에는 크림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남고 버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경쟁사와 다른 점, 그러니까 크림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어디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크림은 이 명품 리세일, 그러니까 한정판을 판매할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가장 그 초기부터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아왔고요. 그러니까 초기 선점을 굉장히 전략을 잘 짰던 것 네. 같고 또 네이버의 어떤 손자회사라는 것도 굉장히 그 검수 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림이 갖고 있는 어떤 글로벌 역량은 좀 장표를 보면서 네, 말씀드리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은데 이 서울경제 아마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했어요. 이 크림이 글로벌 커머스를 저는 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본의 1위 기업이 소다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진 찍어온 건데 제가 직접 일본의 오모테산도 거리 가서 일본의 1위 어떤 한정판 스니커즈 판매 기업이에요. 스니커 덩크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소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그 사업에 대한 연결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랑. 네. 그리고 태국의 1위 플랫폼 사업자인 사송 컴퍼니에 또 투자를 했고요. 말레이시아의 1위 그 기업인 쉐이크핸즈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또 이런 한정판 명품 커머스 기업인 키스타 뭐 테크놀로지에 또 투자를 네.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더 많은 그 글로벌 1위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어요. 이 얘기는 이 크림의 어떤 커머스 방향이 무조건 글로벌로 향해 있다. 국내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명품 커머스가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림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디지털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네. 일본 시장은 사실 명품이나 이런 한정판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뒀던 어떤 성공 스토리를 해외에서도 충분히 이식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좀 네. 근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또 궁금증, 의문 중에 하나가 명품 시장 최근의 경기 상황 때문에 그렇지. 좀 판매 자체가 가성비 쪽으로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아주 좋은 네. 지적이시고요. 네. 그래서 크림을 생각했을 때 명품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거래량이나 어떤 이익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크림 같은 경우에는 뉴스들이나 공시를 찾아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크림에서 사실 많이 판매되는 제품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만한 게 뭐 스투시, 네. 슈프림, 그다음에 컨템퍼러리 럭셔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제품들.
그러니까 affordable luxury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좀 위축돼도 요 정도는 이제 그 지불할 수 있는 금액대의 아이템들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꼭 패션뿐만 아니라 공연 티켓 그리고 여타 다른 아이템, IT 기기, 예를 들어서 애플의 어떤 IT 기기 제품들, 그리고 좀 혁신적이고 좀 힙한 제품들, 다양한 카테고리로 크림의 어떤 판매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이 크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게 돋보이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왜요? 우리가 하나의 화두를 던졌을 네. 때, 토픽을 던졌을 때 양분이 되고 있어. 크림 왜 몰라주십니까? 계시고 아이고 크림이라니 걱정하시는 분들도 지금 너무 좋아요. 이런 맞아요. 토론에서 선택은 또 여러분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조금 더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또 믿고 계셨던 분들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각 저희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저희가 어플을 이용하는 뭐 고객이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크림을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까 보니까 수익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기업이익이. 얘는 어떻게 돈 버는 거예요? 크림은 이제 사용해 보시지 않으면 이 기업이 어떻게 돈 버는가 체감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크림 아이디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크림 아이디? 야, 이거는 크림을 통해서 정말 사고팔고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궁금했습니다. 이 이걸 패셔니스타는. 보시면 저는 크림에서 이 헬리녹스랑 슈프림이랑 코옥한 콜라보한 이 벤치를 하나 샀고요. 야외용입니다. 캠핑용입니까? 네. 네. 이거를 저는 49만 원에 샀는데요. 총 지불 금액은 50만 7,700원을 냈어요. 제 아이디입니다. 네. 수수료를 14,700원 냈죠. 이 14,700원을 49만 원에 나눠봤더니 수수료 전 3% 낸 겁니다. 네. 반대로 저는 레고를 팔아봤습니다. 포르쉐 911 GT3라는 레고를 제가 한 5, 6년 전에 한 30만 원에 샀어요. 레고역에서. 네. 이거 90만 원에 팔았거든요. 오. 그래서 90만 2천 원에 이제 팔았는데 네. 정산 받은 금액은 87만 8,500원이죠. 수수료는 네. 22,500원 냈습니다. 나눠보면 수수료 2.5%전 냈어요. 합치면 이제 5.5%낸 거죠. 바이할 때, 셀할 때. 네, 크림은 이렇게 돈을 법니다. 수수료.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증권사 HTS처럼 이 어떤 제품의 거래를 통해서 매수자, 매도자에게 커미션을 받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입니까? 본인들이 직접 이런 아이템들을 사입해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네이버의 최세현 대표도 주주간담회나 실적 발표 때 얘기하는 게 에센라이트라고 표현합니다. 네. 재고 부담이 없어요. 그냥 소비자들이 모여서 팔고 사고 하는데 신뢰감을 적용시켜 주죠. 진품이야. 믿고 거래해도 돼를 이 네이버 크림에서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 구조로 영업이익을 저는 올해가 끝나고 나면 이제 크림의 이익이 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쿠팡이 그러했듯이 거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크림을 보실 때 명품 커머스라고 보시지 마시고 새로운 우리가 전자상거래의 비즈니스 모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쿠팡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도 야 그거 되게 싼 거 파는 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우리 생활에 그냥 슈퍼마켓이 됐죠. 정말 많이 삽니다. 네, 크림도 우리 생활의 전자상거래 백화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이지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사실상. 네, 그래서 세미나 오시라는 건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고 사고가 진짜 이렇게 되고 수수료 그러니까요. 책정되고 이러니까 진짜 주식 창 보는 것 같은. 사실 느낌도 이게 드네요. 약간의 네. 어떻게 보면 명품을 넘어서서 매니아 거래층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니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또 소비의 어떤 큰 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크림 저도 지켜는 보지만 슈프림 의자 그 돈 주고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철물점 가서 제가 1,000 덧대가지고 아직까지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크림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봤고 혹시 못다 하신 말씀, 마무리 말씀 있을까요? 이게 네이버하고도 좀 뭐 손장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하고도 좀 관련져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네이버가 또 따끈따끈하게 네. 실적 발표를 최근에 했죠. 그렇죠. 네, 근데 네이버가 이제 연매출 10조 시대를 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쌍끌이 마차가 검색이랑 커머스예요. 이제 검색 쪽은 이제 유해진 의장이 경영일선에 복귀를 하면서 AI를 접목한 검색과 광고 시장에 대한 고도화를 이뤄갈 거고 이를 통한 사람을 끌어모았으니 이제 커머스, 네이버 쇼핑 그리고 크림 이런 커머스가 어떻게 발전하는가가 앞으로
네이버의 넥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커머스가 굉장히 큰 축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성같이 등장했고 이제는 정말 더 글로벌리하게 발전할 수 있는 크림이라고 하는 기업을 꼭 한번 스터디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PD님 마지막으로 그 세미나 한번 화면 더? 한 번만 띄워주시면 네. 마지막 광고 저희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죠, 홍보. 이번 지금도 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혹시 부장님 저희 아침엔 투자 보고 왔다고 하면 뭐 악수를 조금 더 해준다든지 네, 저는 프리 허그를 해주신다든지 약간 이런 거 있죠. 두 분 앵커님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오. 같아요. 네. 네, 저희요? 오셔서 가서 방송이랑 어떤 다른 얘기 하시는지 뭐 이런 거. 네, 진짜 알찬 내용이 많을 거고요. 네. 또 방송에서 드릴 수 없는 또 진기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직접 뵙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니까 꼭 오셔서 좋은 투자건들 검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추드립니다. 그날 또 안경은 어떤 걸 쓰고 오실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외로 잘 다녀왔습니다. 네. 덕분에 한 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또 인도 얘기 안 드릴 수 없죠. 인도 얘기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인도 얘기 이번 주 금요일 네. 1시간 꽉꽉 채워서 넘치면 저희가 넘치는 대로 더 하도록 조금 하겠습니다. 더. 그날은. 네. 세 분 모셔보겠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현지 싱가포르 현지죠. 네, 현지에서 인도 기업들 얘기 직접 듣고 네. 정보 많이 갖고 오실 거고요. 강왕매님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일부에 출연하셨다. 백창규 일탄. 팀장님도 네. 함께 하시는데요. 저희가 인도 특집 그만큼 공을 들였기 때문에 광고를 좀 많이 드리고 있고 우리 쿨준 부장님께서 이거 출장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대보다 좀 별로 재미가 없었다. 기대보다 시청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경위서를 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좀 해주시고 저는 쿨준 부장님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지훈 부장님의 네. 어떤 그런 게 달려 있나요? 달려 있습니다. 이거 그래요? 회사 돈으로 간 거기 때문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될 테니까. 궁금한 점들 네. 인도 투자 요즘에 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인도 투자 새로운 기회가 아닐까 이런 네. 얘기 많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금요일 날 많은 질문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 상황에서 저희가 또 양전을 해서 맞아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 점심 드시고 오후장까지 좀 힘내보도록 제가 내나요? 힘내보도록. 네, 힘이 안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19% 강보합, 코스닥은 그래도 하락폭 줄여서 0.4%대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수익 내는 하루 되시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